새벽 5시.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겨우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좁은 방 안의 새벽을 알립니다. 제 이름은 김상수, 올해 나이 68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해 제가 맡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순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비실에 불을 켜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소독하고 단지 내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밤새 쌓인 택배들을 확인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은행에서 35년간 일하며 지점장까지 지낸 사람이 어쩌다 지금은 경비복을 입고 있느냐고. 그들의 물음 속에는 안타까움과 의아함이 섞여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강원도 속초의 푸른 바다 앞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6개 동짜리 그림 같은 오션뷰 풀빌라였지요. 성수기에는 하룻밤에 80만 원을 호가하는 객실이 늘 만실이었고 SNS에서는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여름 한철에만 1억 원 가까운 돈을 벌었으니 그때는 정말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35년간의 고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일군 인생 제2막. 우리 부부의 오랜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꿈은 신기루처럼 단 2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시흥의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꼬박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토록 가파른 내리막을 걷게 되었을까요? 제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사실 저의 실패담을 세상에 꺼내놓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의 뼈아픈 실패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작은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되리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성공 비결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직접 경험한 달콤했던 성공의 함정과 그보다 더 쓰라렸던 실패의 진실을 담담하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가장 빛났던 순간과 가장 어두웠던 나락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57년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만 남아 조용한 마을이지만 제 어린 시절 기억 속 장날의 골목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활기와 웃음소리로 늘 넘쳐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장터 한 구석에서 자파를 파셨습니다. 칫솔, 치약 같은 생필품부터 연탄 집게, 솥뚜껑까지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이고 지고 다니셨습니다. 한겨울에도 손에 동상이 걸릴 만큼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제 대에서 반드시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공장, 식당, 건설 현장까지 젊음 하나를 미천 삼아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 한 구석에서 본 작은 채용 공고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민은행, 고졸 특별 채용 그 시절, 은행원은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최고의 직장이었죠.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던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은행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6글자에 이끌렸을 뿐입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낯선 정장을 빌려 입고 찾아간 면접장.
잔뜩 긴장한 제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은행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포부는 없었지만 제 눈빛에 담긴 진심만은 전해졌나 봅니다. 며칠 후 꿈에 그리던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그렇게 1982년 3월 25의 나이에 저는 국민은행의 신입 행원이 되었습니다. 새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은행 점퍼를 처음 입고 창구에 앉았던 그날의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때부터 저의 35년 은행원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 없이 오직 한 길만을 향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가 넘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도 느렸고 상품을 설명하는 말투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관련 서적을 파고들었고 선배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이 상품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성실함을 무기로 살아온 덕분이었을까요?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마침내 지점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지점장이 되니 책임감은 더 무거워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김 지점장님 덕분에 우리 사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점장님이 추천해주신 적금 덕분에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고객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처럼 시골에서 갓 상경한 신입 직원들을 보면 마치 제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열심히 해. 은행원은 정말 좋은 직업이야 라고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검었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정년퇴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건네주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지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간 제 청춘과 인생 전부를 바쳤던 그 공간을 떠나는 아쉬움과 시원함이 교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인생을 시작해봐요.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여 제 가정을 꾸렸고 더 이상 뒷바라지할 일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 35년 성실함의 대가로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던 굴레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일 오전에 한가롭게 영화를 보고 아내와 손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도 반년쯤 지나자 서서히 무료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35년간 톱니바퀴처럼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공허함.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갈증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속초 바다나 보러 갈까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던 여행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년 3월
속초 바닷가에서 우리는 정말 그림 같은 펜션을 발견했습니다. 각 동마다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독채 풀빌라. 그곳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 여보, 우리도 이런 곳에서 펜션이나 하면서 살면 어떨까? 바다 보면서 여유롭게. 너무 환상적일 것 같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펜션 사장님과 나눈 대화가 그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장사 잘 되세요. 그러며 작년 여름 석 달에만 1억 가까이 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는 사람들이 전부 국내로 몰려서 요즘 펜션이 대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3개월에 1억이면 연 매출 1억 5천은 충분하겠는데 은행원으로서 35년간 숫자를 다뤄온 저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처럼 보였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아내와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한 부동산 중개소. 호기심에 들어간 그곳에서 중개사는 우리가 묵었던 펜션 바로 옆 단지에 나온 대박 매물이 있다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의 동짜리 풀빌라 펜션. 사장의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내놓아 시세 13억짜리를 9억 8천만 원까지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잠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무엇보다 35년간 수많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며 리스크 관리를 해온 금융 전문가라는 제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라면 다를 거야. 나는 전문가니까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일주일간의 짧은 고민 끝에 저는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3개월 후 속초의 풀빌라 펜션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호텔급 침구류로 교체하고 최신형 바베큐 시설을 들이고 푸른 숨이라는 낭만적인 이름까지 직접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펜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6월 말부터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특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7월과 8월 2달 내내 6개 객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실이었습니다. SNS에는 저희 펜션에 대한 칭찬 글이 넘쳐났고 예약 문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대로면 3년 안에 원금 다 갚겠어.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한박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35년의 성실함이 마침내 장밋빛 노후로 보상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행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여름에도 펜션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겨울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작년 겨울보다 예약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6개 동의 개별 풀장은 동파 방지를 위해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한 달 난방비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전기료, 수도료까지 합치니 손님이 거의 없는 달에도 고정 지출이 5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저는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수기를 극복할 묘수라고 확신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추가 대출을 받아 대대적인 확장을 감행했습니다. 1층을 개조해 오션뷰 카페를 만들고 도자기 체험실, 요리 클래스룸,
서핑보드 보관소까지 만들었습니다. 서핑, 요리, 도자기 전문 강사까지 고용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몸을 사려야 할 때 저는 이미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 더 큰 돈을 밀어넣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펜션 손님들은 굳이 우리 카페를 이용하지 않았고 체험 프로그램 신청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매출은 늘지 않고 강사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때문에 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여름부터 여행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대형 리조트들이 들어섰고 더 심각한 것은 캠핑과 글램핑의 열풍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감성적인 조명과 캠프파이어가 있는 글램핑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저희 펜션은 어느새 낡고 유행에 뒤처진 숙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해 여름 매출은 전년도의 반토막인 6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오히려 늘어 결국 순손실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은 더욱 최악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 사람들은 모두 해외로 떠났고 국내 여행 수요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가을부터는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은행에서 연체 독촉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2024년 2월 저희의 꿈이 담겨있던 펜션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9억 8천만 원에 샀던 펜션은 6억 원에 낙찰되었고 대출 잔금을 갚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과 평생 모아 장만했던 서울의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시흥의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월세 20만 원.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9평 남짓한 공간. 이사를 마치고 좁은 방에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통장 잔고는 겨우 5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넋을 잃고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35년간의 성실함이 단 3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구했어. 집 근처 국밥집에서 설거지 일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데 저는 방구석에 누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내가 일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픈 손목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파스. 그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채찍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그날부터 저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훌쩍 넘은 노인을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60세 이상 우대라는 경비원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은행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이 애 경비원에 지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사업 실패 후 재기하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 180만 원. 첫 출근날 경비복을 입으며 35년 전 은행 점퍼를 처음 입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몸도 마음도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었습니다. 경비원님, 항상 고생 많으세요. 라는 주민들의 따뜻한 인사는 얼어붙었던 제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국밥집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사장님이 나보고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어 라며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의 한 달 수입은 250만 원 남짓입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쓰고 매달 80만 원씩 저축을 합니다. 요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가끔 주민들이 건네주시는 김치 한 포기, 반찬 한 통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여보, 우리 다시 열심히 모아서 반지하 말고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요. 예금 통장에 1,000만 원만 모여도 정말 좋겠어. 한때 수십억 자산을 꿈꾸던 저희에게 이제는 이 소소한 꿈들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감히 제 실패를 거울 삼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모으기 정말 어렵습니다. 퇴직 후 사업을 꿈꾸신다면 하고 싶은 일보다 감당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무리한 대출에 의존한 사업은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혹시 저처럼 실패의 쓴맛을 보셨다 해도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68배 저도 다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었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울림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쩌면 저와 같은 실수의 갈림길에 서 있는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소중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새벽 5시,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겨우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좁은 방 안의 새벽을 알립니다. 제 이름은 김상수, 올해 나이 68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해 제가 맡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순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비실에 불을 켜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소독하고 단지 내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밤새 쌓인 택배들을 확인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은행에서 35년간 일하며 지점장까지 지낸 사람이 어쩌다 지금은 경비복을 입고 있느냐고. 그들의 물음 속에는 안타까움과 의아함이 섞여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강원도 속초의 푸른 바다 앞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6개 동짜리 그림 같은 오션뷰 풀빌라였지요. 성수기에는 하룻밤에 80만 원을 호가하는 객실이 늘 만실이었고 SNS에서는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여름 한철에만 1억 원 가까운 돈을 벌었으니 그때는 정말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35년간의 고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일군 인생 제2막. 우리 부부의 오랜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꿈은 신기루처럼 단 2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시흥의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꼬박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토록 가파른 내리막을 걷게 되었을까요? 제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사실 저의 실패담을 세상에 꺼내놓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의 뼈아픈 실패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작은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되리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성공 비결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직접 경험한 달콤했던 성공의 함정과 그보다 더 쓰라렸던 실패의 진실을 담담하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가장 빛났던 순간과 가장 어두웠던 나락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57년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만 남아 조용한 마을이지만 제 어린 시절 기억 속 장날의 골목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활기와 웃음소리로 늘 넘쳐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장터 한 구석에서 자파를 파셨습니다. 칫솔, 치약 같은 생필품부터 연탄 집게, 솥뚜껑까지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이고 지고 다니셨습니다. 한겨울에도 손에 동상이 걸릴 만큼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제 대에서 반드시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공장, 식당, 건설 현장까지 젊음 하나를 미천 삼아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 한 구석에서 본 작은 채용 공고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민은행, 고졸 특별 채용 그 시절, 은행원은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최고의 직장이었죠.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던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은행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6글자에 이끌렸을 뿐입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낯선 정장을 빌려 입고 찾아간 면접장. 잔뜩 긴장한 제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은행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포부는 없었지만 제 눈빛에 담긴 진심만은 전해졌나 봅니다. 며칠 후 꿈에 그리던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그렇게 1982년 3월 25의 나이에 저는 국민은행의 신입 행원이 되었습니다. 새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은행 점퍼를 처음 입고 창구에 앉았던 그날의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때부터 저의 35년 은행원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 없이 오직 한 길만을 향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가 넘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도 느렸고 상품을 설명하는 말투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관련 서적을 파고들었고 선배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이 상품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성실함을 무기로 살아온 덕분이었을까요?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마침내 지점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지점장이 되니 책임감은 더 무거워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김 지점장님 덕분에 우리 사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점장님이 추천해주신 적금 덕분에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고객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처럼 시골에서 갓 상경한 신입 직원들을 보면 마치 제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열심히 해. 은행원은 정말 좋은 직업이야 라고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검었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정년퇴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건네주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지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간 제 청춘과 인생 전부를 바쳤던 그 공간을 떠나는 아쉬움과 시원함이 교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인생을 시작해봐요.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여 제 가정을 꾸렸고 더 이상 뒷바라지할 일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 35년 성실함의 대가로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던 굴레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일 오전에 한가롭게 영화를 보고 아내와 손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도 반년쯤 지나자 서서히 무료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35년간 톱니바퀴처럼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공허함.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갈증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속초 바다나 보러 갈까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던 여행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년 3월 속초 바닷가에서 우리는 정말 그림 같은 펜션을 발견했습니다. 각 동마다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독채 풀빌라. 그곳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 여보, 우리도 이런 곳에서 펜션이나 하면서 살면 어떨까? 바다 보면서 여유롭게. 너무 환상적일 것 같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펜션 사장님과 나눈 대화가 그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장사 잘 되세요. 그러며 작년 여름 석 달에만 1억 가까이 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는 사람들이 전부 국내로 몰려서 요즘 펜션이 대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3개월에 1억이면 연 매출 1억 5천은 충분하겠는데 은행원으로서 35년간 숫자를 다뤄온 저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처럼 보였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아내와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한 부동산 중개소. 호기심에 들어간 그곳에서 중개사는 우리가 묵었던 펜션 바로 옆 단지에 나온 대박 매물이 있다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의 동짜리 풀빌라 펜션. 사장의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내놓아 시세 13억짜리를 9억 8천만 원까지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잠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무엇보다 35년간 수많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며 리스크 관리를 해온 금융 전문가라는 제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라면 다를 거야. 나는 전문가니까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일주일간의 짧은 고민 끝에 저는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3개월 후 속초의 풀빌라 펜션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호텔급 침구류로 교체하고 최신형 바베큐 시설을 들이고 푸른 숨이라는 낭만적인 이름까지 직접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펜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6월 말부터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특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7월과 8월 2달 내내 6개 객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실이었습니다. SNS에는 저희 펜션에 대한 칭찬 글이 넘쳐났고 예약 문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대로면 3년 안에 원금 다 갚겠어.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한바구음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35년의 성실함이 마침내 장밋빛 노후로 보상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행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여름에도 펜션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겨울,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작년 겨울보다 예약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6개 동의 개별 풀장은 동파 방지를 위해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한 달 난방비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전기료, 수도료까지 합치니 손님이 거의 없는 달에도 고정 지출이 5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저는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수기를 극복할 묘수라고 확신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추가 대출을 받아 대대적인 확장을 감행했습니다. 1층을 개조해 오션뷰 카페를 만들고 도자기 체험실, 요리 클래스룸, 서핑보드 보관소까지 만들었습니다. 서핑, 요리, 도자기 전문 강사까지 고용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몸을 사려야 할 때 저는 이미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 더 큰 돈을 밀어넣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펜션 손님들은 굳이 우리 카페를 이용하지 않았고 체험 프로그램 신청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매출은 늘지 않고 강사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때문에 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여름부터 여행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대형 리조트들이 들어섰고 더 심각한 것은 캠핑과 글램핑의 열풍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감성적인 조명과 캠프파이어가 있는 글램핑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저희 펜션은 어느새 낡고 유행에 뒤처진 숙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해 여름 매출은 전년도의 반토막인 6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오히려 늘어 결국 순손실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은 더욱 최악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 사람들은 모두 해외로 떠났고 국내 여행 수요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가을부터는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은행에서 연체 독촉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2024년 2월 저희의 꿈이 담겨있던 펜션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9억 8천만 원에 샀던 펜션은 6억 원에 낙찰되었고 대출 잔금을 갚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과 평생 모아 장만했던 서울의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시흥의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월세 20만 원. 햇살은 좀 제대로 들지 않는 9평 남짓한 공간. 이사를 마치고 좁은 방에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통장 잔고는 겨우 5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넋을 잃고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35년간의 성실함이 단 3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구했어. 집 근처 국밥집에서 설거지 일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데 저는 방구석에 누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내가 일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픈 손목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파스. 그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채찍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그날부터 저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훌쩍 넘은 노인을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60세 이상 우대라는 경비원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은행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이 애 경비원에 지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사업 실패 후 재기하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 180만 원. 첫 출근날 경비복을 입으며 35년 전 은행 점퍼를 처음 입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몸도 마음도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었습니다. 경비원님, 항상 고생 많으세요. 라는 주민들의 따뜻한 인사는 얼어붙었던 제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국밥집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사장님이 나보고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어 라며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의 한 달 수입은 250만 원 남짓입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쓰고 매달 80만 원씩 저축을 합니다. 요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가끔 주민들이 건네주시는 김치 한 포기, 반찬 한 통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여보, 우리 다시 열심히 모아서 반지하 말고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요. 예금 통장에 1,000만 원만 모여도 정말 좋겠어. 한때 수십억 자산을 꿈꾸던 저희에게 이제는 이 소소한 꿈들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감히 제 실패를 거울 삼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모으기 정말 어렵습니다. 퇴직 후 사업을 꿈꾸신다면 하고 싶은 일보다 감당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무리한 대출에 의존한 사업은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혹시 저처럼 실패의 쓴맛을 보셨다 해도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68배 저도 다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었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울림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쩌면 저와 같은 실수의 갈림길에 서 있는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소중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새벽 5시.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겨우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좁은 방 안의 새벽을 알립니다. 제 이름은 김상수, 올해 나이 68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해 제가 맡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순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비실에 불을 켜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소독하고 단지 내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밤새 쌓인 택배들을 확인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은행에서 35년간 일하며 지점장까지 지낸 사람이 어쩌다 지금은 경비복을 입고 있느냐고. 그들의 물음 속에는 안타까움과 의아함이 섞여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강원도 속초의 푸른 바다 앞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6개 동짜리 그림 같은 오션뷰 풀빌라였지요. 성수기에는 하룻밤에 80만 원을 호가하는 객실이 늘 만실이었고 SNS에서는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여름 한철에만 1억 원 가까운 돈을 벌었으니 그때는 정말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35년간의 고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일군 인생 제2막. 우리 부부의 오랜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꿈은 신기루처럼 단 2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시흥의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꼬박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토록 가파른 내리막을 걷게 되었을까요? 제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사실 저의 실패담을 세상에 꺼내놓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의 뼈아픈 실패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작은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되리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성공 비결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직접 경험한 달콤했던 성공의 함정과 그보다 더 쓰라렸던 실패의 진실을 담담하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가장 빛났던 순간과 가장 어두웠던 나락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57년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만 남아 조용한 마을이지만 제 어린 시절 기억 속 장날의 골목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활기와 웃음소리로 늘 넘쳐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장터 한 구석에서 자파를 파셨습니다. 칫솔, 치약 같은 생필품부터 연탄집게, 솥뚜껑까지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이고 지고 다니셨습니다. 한겨울에도 손에 동상이 걸릴 만큼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제 대에서 반드시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공장, 식당, 건설 현장까지 젊음 하나를 미천 삼아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 한 구석에서 본 작은 채용 공고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민은행, 고졸특별 채용 그 시절, 은행원은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최고의 직장이었죠.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던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은행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6글자에 이끌렸을 뿐입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낯선 정장을 빌려 입고 찾아간 면접장. 잔뜩 긴장한 제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은행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포부는 없었지만 제 눈빛에 담긴 진심만은 전해졌나 봅니다. 며칠 후 꿈에 그리던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그렇게 1982년 3월 25의 나이에 저는 국민은행의 신입 행원이 되었습니다. 새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은행 점퍼를 처음 입고 창구에 앉았던 그날의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때부터 저의 35년 은행원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 없이 오직 한 길만을 향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가 넘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도 느렸고 상품을 설명하는 말투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관련 서적을 파고들었고 선배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이 상품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성실함을 무기로 살아온 덕분이었을까요?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마침내 지점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지점장이 되니 책임감은 더 무거워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김 지점장님 덕분에 우리 사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점장님이 추천해주신 적금 덕분에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고객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처럼 시골에서 갓 상경한 신입 직원들을 보면 마치 제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열심히 해. 은행원은 정말 좋은 직업이야 라고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검었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정년퇴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건네주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지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간 제 청춘과 인생 전부를 바쳤던 그 공간을 떠나는 아쉬움과 시원함이 교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인생을 시작해봐요.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여 제 가정을 꾸렸고 더 이상 뒷바라지할 일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 35년 성실함의 대가로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던 굴레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일 오전에 한가롭게 영화를 보고 아내와 손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도 반년쯤 지나자 서서히 무료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35년간 톱니바퀴처럼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공허함.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갈증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속초 바다나 보러 갈까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던 여행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년 3월 속초 바닷가에서 우리는 정말 그림 같은 펜션을 발견했습니다. 각 동마다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독채 풀빌라. 그곳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 여보, 우리도 이런 곳에서 펜션이나 하면서 살면 어떨까? 바다 보면서 여유롭게. 너무 환상적일 것 같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펜션 사장님과 나눈 대화가 그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장사 잘 되세요. 그러며 작년 여름 석 달에만 1억 가까이 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는 사람들이 전부 국내로 몰려서 요즘 펜션이 대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3개월에 1억이면 연 매출 1억 5천은 충분하겠는데 은행원으로서 35년간 숫자를 다뤄온 저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처럼 보였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아내와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한 부동산 중개소. 호기심에 들어간 그곳에서 중개사는 우리가 묵었던 펜션 바로 옆 단지에 나온 대박 매물이 있다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의 동짜리 풀빌라 펜션. 사장의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내놓아 시세 13억짜리를 9억 8천만 원까지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잠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무엇보다 35년간 수많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며 리스크 관리를 해온 금융 전문가라는 제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라면 다를 거야. 나는 전문가니까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일주일간의 짧은 고민 끝에 저는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3개월 후 속초의 풀빌라 펜션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호텔급 침구류로 교체하고 최신형 바베큐 시설을 들이고 푸른 숨이라는 낭만적인 이름까지 직접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펜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6월 말부터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특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7월과 8월 2달 내내 6개 객실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실이었습니다. SNS에는 저희 펜션에 대한 칭찬 글이 넘쳐났고 예약 문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대로면 3년 안에 원금 다 갚겠어.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한바구음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35년의 성실함이 마침내 장밋빛 노후로 보상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행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여름에도 펜션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겨울,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작년 겨울보다 예약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6개 동의 개별 풀장은 동파 방지를 위해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한 달 난방비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전기료, 수도료까지 합치니 손님이 거의 없는 달에도 고정 지출이 5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저는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수기를 극복할 묘수라고 확신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추가 대출을 받아 대대적인 확장을 감행했습니다. 1층을 개조해 오션뷰 카페를 만들고 도자기 체험실, 요리 클래스룸,
서핑보드 보관소까지 만들었습니다. 서핑, 요리, 도자기 전문 강사까지 고용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